강릉역이 예전 코로나 이전 방문객 수로 지금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연간 한 2,300만 명 정도 방문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고, 지금 평균적으로 5,000 정도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성수기 때는 6,000 이상 당연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하기 한 4개월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길래 사실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몇몇 인테리어 업체하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1부터 끝까지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더유식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더유식 비즈니스팀의 정낙준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강릉까지 내려왔습니다. 요새 강릉 엄청 핫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핫하게 운영되고 있는 호텔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강릉시에 소재한 호텔 플로어라고 하고요. 호텔 플로어는요, 강릉역에서 도보로 약 7분 정도 소요되는 곳이에요. 이 건물을 매입하신 두 대표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아마 작년 상반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해당 호텔을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드렸던 케이스고, 전반적인 호텔의 컨셉과 디자인,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두 공동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고 심도 있게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자세히 보실까요? 여기는 철저하게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 체크인, 무인 체크아웃만 하고요. 대실은 따로 받지는 않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워크인은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100%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동률은 정말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 이제 숙박업 하면 야놀자 여기어때 플랫폼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두 대표님께서는 네이버랑 에어비앤비로만 팔아도 지금 매출이 엄청나시다고 합니다. 가시죠.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이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호텔 플로어를 운영하고 계시는 두 대표님이십니다. 네, 대표님 호텔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 현관에서 들어오자마자 냄새가 너무 좋네요. 향기에 대해서 한번 프로모션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컨셉이 네. 흐름에 맡겨서 네. 편안하게 쉼을 즐긴다라는 컨셉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강릉에 아침, 점심, 그리고 오후, 그리고 저녁 이렇게 좀 담아보려고 향을 준비를 했고, 네. 이게 에센셜 오일인데 사람의 그 컨디션마다 네. 당시에 맞는 향이 좋게 느껴지는 게 조금씩 다르대요. 그래서 그래요? 네 종류로 준비해서 네. 그날 맡으신 향이 이제 좋은 걸로 선택하실 수 있게 준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현재 지금 판매 중인 제품인가요? 저희가 판매를 준비하고는 있고요. 네. 아직은 오시는 분들이 충분히 즐기실 수 있게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다 대표님 두 분께서 이걸 개발하신 거예요? 네. 와, 어떻게 이런 걸 또 개발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메인이 돼버렸네, 이 공간이. 객실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네. 504호 시그니처 객실입니다. 사실 도면으로만 보고 사실 처음 와보는 거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조정 욕조, 그 다음에 트윈 침대. 여기 객실에 대해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아이가 둘이에요. 근데 호텔 가고 싶은데 두 아이랑 같이 넉넉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객실이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한 가족인데 넓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 주말에 객단가 어느 정도 받으세요? 저희 한 30만 원 정도. 30만 원 정도. 네.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기는 히든 공간인데 네. 저희가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사실 엄마를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애들이랑 막 네. 치이잖아요. 너무 힘들고 근데 혼자는 한번 있고 싶고 맞아요.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화장실인 거죠? 네. 여기 30만 원이면은 무조건 오고 싶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근데 확실히 저도 운영을 해보니까 네. 높은 위계의 객실들이 좀 먼저 팔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시그니처 여기 하나랑 아래층에 이제 3개 정도 있는데 3개 정도 있는데 그건 아예 다른 컨셉. 그쵸. 네. 조종 욕조가 없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한번 드릴게요. 네. 저는 그 두 분의 운영 철학이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4인이 갈 수 있는 네. 호텔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도 강릉 4인 호텔 치면 저희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런 가족분들이 저희 친구분들이랑 제일 많이 이렇게, 오시는 네. 편이죠. 그쵸. 여성분들끼리도 네. 놀러 오고 네. 이제 가족들끼리도 맞아요, 놀러 맞아요. 오고. 근데 저는 여기 소개하고 싶은데 여기. 이 창호 네. 조금 오해를 받아요. 일본 욕한 스타일 아니냐 이렇게. 근데 이 창호나 여기 창호를 그쵸. 저희가 넣었던 이유가 이제 한옥 느낌을 최대한 한국적 살리려고. 느낌. 네. 너무 좋습니다. 다른 객실도 네,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저 여기는 커넥팅 객실인데 현관도 2개고 객실도 2개고 욕실도 2개 이렇게 돼 있는데 대박이다. 공간만 이렇게 트워서 연결을 해놓은 구조예요. 이제 부모님이랑 여행 올 때 아 근데 이거 무조건 필요해요. 네. 네. 놀고는 싶고 나 따로 자고 싶다 하면 네. 커넥팅 객실. 네. 사실 호텔에서만 봤지 일반적인 저희 2, 3, 4급 호텔에서는 많이 없잖아요. 보통 문 잠그고 하는 거는 네. 어떻게 하시나요? 두 분이서? 보통은 저희가 열어서 생활하시게 하시고 네. 바깥쪽에서 잠그게 한 이유가 따로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러면 밖에서 열고 들어오면 음. 보안적으로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쪽에서도 보시면 키가 있어야지만 여기가 열 수 있어요. 키가 있어야지만 네, 열리는구나. 네. 그래서 만약에 닫고 싶으면 이 바깥쪽 문을 안에서 잠그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만 팔면 여기는 스탠다드 객실로 네, 파는 맞아요. 거고 네. 여기도 이제 따로 팔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맞아요. 여기는 객단가 어느 정도 받으세요? 여기 객단가 일단 26만 원. 22만 오. 원. 네. 여기는 평일에도 요즘 많이 들어오세요. 이게 사실 또 메인이구나. 네, 이게 또 다른 시그니처 객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평상으로 이렇게 기획을 한 게 이제 한옥 느낌 또 내려고. 네. 그래서 이렇게 평상처럼 하고 여기서 또 다도를 또 즐길 수 있게. 네, 이렇게. 그 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기획을 했을 때 색깔 혹시 촌스럽지는 않을까 걱정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막상 시공된 거 보니까 좀 어떠세요? 아, 너무 만족스럽죠. 네. 저는 사실 이 나무 질감이 나는지도 몰랐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 나무 질감도 나고 네. 컬러감도 저희가 걱정한 거에 대비해서 훨씬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막 처음에 옥색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이거를 무겁지 않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옥색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잘 구성을 해주셨어요.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항상 궁금했었던 게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강릉에 이렇게 매입을 하시게 됐는지.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가격 대비해서 수익성을 판단했을 때 그 계산표대로 하면 서울 수도권은 매입가가 높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운영했을 때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겠다는 판단을 먼저 했고 저희가 수익성이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그 매물들. 매물들만 네. 보다 보니까 결국에 이 강릉처럼 단가도 높고 우리가 운영했을 때 이 정도 규모로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아, 사실 옥천동이라는 상권이 원래 호텔이 많이 있던 상권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호텔을 보셨을 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포인트가 뭐였는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처음에 어떤 타깃이 먼저 이곳을 이용할까에 대한 판단을 했었을 때 네. 내가 지불 금액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되게 조용하고 되게 한적한 곳에서 잠깐 쉬는데 인근에 역도 있네? 네. 라고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이 근처에 대비해서 주차장도 별도로 따로 있고 그리고 주변에 저녁에도 조용하고 근데 어딜 가든 10분 내로 갈 수 있다. 가깝더라고요. 네. 네. 그게 여기서 가장 또- 메리트였어요. 그럼 그 당시 혹시 에커티를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진짜 여기저기서 끌어 모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겨우 만들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매가 이상으로 대출이 안 나오면 안 되는 프로젝트였어요. 네. 네. 그럼 투자금 자체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리모델링 비용 이런 어, 것도 더 추가해서 27억 정도? 27억. 근데 6억 원은 요새 27억짜리 사면 못해요.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근데 매매 후회는 없으세요, 지금까지? 이 물건을 산 것과 이렇게 운영하는 것 자체는 사실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너무 작게 생각했다, 이 사업을. 아. 네, 그런 후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도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기 한 4개월 직접 운영하신다고 하길래 사실 강릉이 그때 여름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성수기를 다 이제 보내고 리모델링 하신다는 말씀 들었을 때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어떻게 보면 뭐가 하나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좀 노후화된 시설이다 보니까 방을 26개를 다 돌아다녀야 되고 뭐 하나하나 체크하려고 해도 다 내일이고 그때는 사실은 지금이랑 다르게 그 고객층이 달랐어요. 생활형 숙박업소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사람들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때는 좀 그런 심리적인 육체적인 이런 그 힘듦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많이 이제 개선돼서 네. 저희도 맞아요. 편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다 덕분입니다. 혹시 여기 더율식을 찾게 된 계기를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되게 강력하게 덜식을 얘기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물건을 막 알아볼 때 사실 제일 두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그
베이스 인테리어랑 좀 신뢰 있는 분들한테 조언을 받는 거, 그게 제일 고민이었는데 크게 뭔가 신뢰도 있게 하시는 업체가 흔하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막 호텔 페어도 다니고 막 이렇게 알아봤었는데 몇몇 인테리어 업체하고 얘기를 해도 이렇게 1부터 끝까지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회사가 없어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더유식을 찾게 됐고, 여기 팀장님하고도 연락이 닿아가지고. 근데 팀장님 진짜 만나뵈면 다 아시겠지만 정말 친절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도 사실 약간 불신의 눈빛. 왜냐면 저희는 이제 전재산 원거니까. 그쵸. 네, 진짜 돼요?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 맞아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드렸는데 진짜 된다, 이렇게 하면 괜찮다,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도움도 진짜 많이 받고 컨셉 진행하고 그거 설계 진행할 때부터도 얘기를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더유식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후회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 되게 잘한다. 오늘 너무 잘하셔서 와.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너무 예쁜 우리 호텔 플로어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믿고 진행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진짜 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호텔 플로어에서 나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강릉역 인근을 좀 둘러보려고 합니다. 강릉역이 예전 코로나 이전 방문객 수로 지금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연간 한 2,300만 명 정도 방문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고, 강릉역까지 교통편이 많이 개선이 되면서 차량을 이용하시지 않고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플로어 호텔도 건축주분께서 주차가 부족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많이 있으셨었거든요. 근데 오픈을 하고 보니까 거의 70%는 다 도보로 이용하시는 손님들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캐리어 끌고 한 도보로 7분 정도 걸어오면은 이제 호텔에 있는데, 캐리어를 맡기고 도보로 다시 이제 강릉역 인근을 이제 둘러보신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이런 강릉, 속초, 양양 같은 곳들이 숙박업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상권인 게, 비성수기랑 성수기 매출 차이가 극명확한 동네예요. 그래서 성수기 때 장사를 막 해가지고 번 돈으로 비성수기를 버티는 그런 구조인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예요. 연간 매출 추이를 좀 보니까 여름이랑 겨울이랑 매출이 거의 이제 평균적으로 비슷해요. 다만 7, 8월 그리고 단오제가 있는 이제 봄 같은 경우에 매출이 한번 쫙 올라왔다가 다시 평균치로 내려오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동네는 보시는 것처럼 되게 노후화된 상권이었어요. 이 옥천동이라는 동네가. 근데 이번에 이제 에어비앤비나 호스텔 같은 숙박업이 핫해지면서 이 동네도 관광객 수요에 발맞춰 많이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텔 실거래가를 제가 나중에 자료 화면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지만은 요즘 강릉 모텔 실거래가가 미쳤습니다. 매해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어요. 그만큼 여기 동네가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최근 1, 2년 사이 숙박업 리모델링 하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주변에는 모텔이 많은가요? 이 주변에는 오래된 모텔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역에서 플로어 호텔이 좋은 매출을 내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이렇게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이 상권에 맞게끔 트렌디하게 리모델링 기획과 설계가 들어간 곳이 없다 보니까 강릉에서 지금 1등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한 달 매출은 얼마 정도예요? 지금 오픈한 지 이제 한 2달째 돼가는데, 객실당 매출이 지금 250만 원 무난하게 찍고 있는 것 같고요. 300만 원까지 타겟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12월 1월은 이 숙박업 시장에서 비성수기로 보통 통하는 달이거든요. 봄이랑 여름이 지금 매출이 엄청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평균적으로 5천 정도 발생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성수기 때는 6천 이상 당연히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호텔은 결국 운영 수익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프런트에 직원이 없잖아요. 대부분 다 지금 인건비는 메이드 인건비를 제외하고 발생되는 인건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 수익이 26객실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이런 것들을 꿈꾸고 계시죠. 하지만 전문가의 상담 없이 계약을 하시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춥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도시인 이 강릉에 놀러 와서 이렇게 성황리에 운영이 되고 있는 호텔을 보니까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대표님께서 물건을 보실 수 있는 안목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운영도 직접 잘 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검토할 때 해당 물건을 상세하게 보거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또는 이제 더유식에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고 분석까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연락을 드리고 상담까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유식 비즈니스팀 정낙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